민선 8기 첫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해묵은 갈등 현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등 민선 8기 광주 전남의 상생발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이 불협화음을 내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군공항의 조기 이전에 합의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 역시 무려 1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고 한전공대 부지 선정을 둘러싼 광주 전남 지자체의 신경전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민선 8기 취임 한 달 만에 상생을 화두로 꺼내들.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주와 전남의 어떤 소멸의 위기감은 가져가고 그 소멸에 대응해야겠다는 우리 간부님들의 고민은 기꺼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답보 상태에 머물던 과제들이 이번 상생 발전위에서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항 이전 문제는 범정부 협의체의 실질적인 운영 촉구와 특별법 제정 등 투트랙 전략 추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공공항 면적 조정 등을 국방부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주시가 내년부터 해마다 50억 원의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하면서 16년 만에 합의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광주 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도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가온 대전환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앞두고 발사체 클러스터는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국가우주심의위원회를 열고 발사체와 인공위성 클러스터 각각 한 곳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과 함께 지역 기업의 산업화 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발사체 클러스터는 아직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국내에는 형성되지 않은 데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해 지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로 얼른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도 정말 더웠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덥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어제 열기가 채 식지 못한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기온 이미 25도를 넘어서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 광주에서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 사이로 볕도 강하게 쏟아지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뜨거운 볕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년 전 산사태로 곡성 주민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권한도 없는 기관에 감정을 맡겨 재판도 열리지 못한 상태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검찰로부터 처음 감정 요청을 받은 공단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친 피해 주민들의 절박함과는 달리 해당 공단의 답변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 2020년 8월 주민 5명이 숨진 곡성 산사태 사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고 8개월 만에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 동부지사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로부터 처음 감정 요청을 받았던 당시 전남 동부지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조사 불가 입장을 내는데 긴 시간이 걸린 이유를 물었더니 검찰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근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가 언제까지 이걸 당신이 자문을 해주세요. 자료를 다 주면서 안 해주면 우리는 수사는 이건 중지됩니다. 그때까지 그런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산업재해가 아닌 주민이 숨진 사고여서 감정할 수 없다며 고사했지만 검찰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와 본인이 소속된 전남 동부지사의 관할 지역도 아닌 곡성 산사태 감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은 사건 자료를 제공한 적이 없고 10달이 지나서야 관련 진행 상황을 물었을 뿐입니다.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어느 사업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지금사 연락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내부에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인사이동 때문에 아마 인재사 아마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검찰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기소 중지를 결정했으면 그 사유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유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즉 곡성 산사태의 경우 전문기관의 감정이 필요했다면 수사를 끝내기 위해 진척 상황을 면밀히 살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조회라든지 감정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그리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추가 감정과 피의자 소재 파악 등을 이유로 기소 중지 결정이 내려지는 건 한 해 20만 건 이상입니다. 기소 중지가 됐다는 설명도 못 듣고 면담을 요청할 때마다 사실상 문전박대 당했다던 유족들. 저희가 검찰 면담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게 한 2번 정도 있고 만났을 때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항상 수사 진행 중이니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 유족들은 곡성 산사태 피해가 아니더라도 기소 중지가 내려지면 당사자에게만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며 검찰의 수사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지시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민영돈 총장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7일 단과대 학장들에 대한 징계안을 올리라는 이사회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민 총장을 징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책연구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교수와 6학기 동안 수업을 태만하게 한 교수 등과 관련해 해당 단과대 학장들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으라고 학교 측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양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국 경찰 행정관들이 광주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뜻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 경찰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은 광주 송정역에서 경찰국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민주적 통제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임용환 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협의회 차원의 반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경찰국 신설은 설치 자체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의 발언이 문제를 키웠다며 정부의 강경 기조와 지나친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당내 분위기와 반하는 돌출 발언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 내에서도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파열음이 각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라온 여수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입장문입니다. 주 의원은 경찰 수사, 민주적 통제장치 필요라는 제목의 이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들이 집단 행동을 벌인 데 대해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주철현 의원의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찬성 입장은 민주당 내에서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 주도의 경찰국 신설이 위헌이라며 반대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부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주 의원이 소신 발언도 필요하지만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을 감안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정치인들의 소신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정부 여당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 독재 권력의 전형이다. 위헌, 위법 권한을 행사한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정부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당의 입장에 반하는 엇갈린 소신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지역 정치권 내 파열음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받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로 담양군수를 조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오전 9시 30분부터 담양군청 등 4곳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주민 8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이 군수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550만 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한 군수 당선자의 지인 2명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 관계자 4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차량 연설 등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000여만 원을 지급한 군수선거 낙선자 등 6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을 접한 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었을 텐데요.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간고사 7과목, 기말고사 9과목, 고등학교 2학년 2학생이 저지른 시험지 해킹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상황과 더불어 주목받는 건 같은 학년 학생들의 1학기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부정 행위자들의 성적만 0점 처리될 수도 있고 모두가 재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부모들은 재시험까지 생각하는 학부모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신에 들어가는 성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평가와 관련한 사안이 발생하면 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는 경찰 수사 상황을 서류로 통지받기 전까지는 해당 위원회를 여는 등 논의 절차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공식적으로 전달받아야 그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당장 마무리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 등 포렌식을 통해 분석해야 할 자료가 많고 추가 혐의가 있는지 샅샅이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학교는 학생들이 좀 불안에 떨지 않게끔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속성을 좀 발휘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열흘쯤 전인 지난 18일.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을 거라고 믿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시험 부정에 대한 향후 조치가 어떻게 내려질지 초조하고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했던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철강업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첫 대법 판결인 만큼 다른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소송 11년 만에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4명을 제외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1년. 광양제철소 아변 공정에서 제품을 운반하는 크레인 노동자 15명이 사실상 포스코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심은 포스코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심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작업이 원청인 포스코의 작업 표준서에서 비롯한다는 점과 원고의 작업이 제철 공정의 필수 업무라는 점 등을 들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어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한 겁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현장에서 승소 소식을 들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따라 포스코가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필요한 로비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말고 그 돈으로 협력사 채용 개선에 나서는 것이 그동안의 죄를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55명 외에 추가적으로 포스코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협력업체 직원만 740여 명. 제철 분야 첫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대법 판결인 만큼 차후 소송과 현대제철 등 동종업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하급심 판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부대 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돼 편법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과 제도를 앞장서 지켜야 할 시의회 의장이 공개적으로 편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무창 시의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발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달인 8월부터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가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됩니다. 전라남도는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468곳으로 이 가운데 대면 진료부터 검사, 치료와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31곳입니다. 전남의 농가 인구가 50년 만에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 총조사로 본 전남 농어 변화상에 따르면 2020년 전남 농가 인구는 28만 명으로 50년 전인 1970년에 267만 8천 명과 비교했을 때 89.5% 감소했습니다. 또 2020년 기준 전남 농가의 고령 인구 비중은 48.6%로 1970년 5.3%에 비해 4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한낮에는 이렇게 시원한 계곡물로 얼른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도 더웠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미 어제 열기가 채 식지 못한 가운데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아침 기온 이미 25도를 넘어
넘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은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맑은 하늘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담양과 화순, 나주에서도 오늘 한낮 기온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도 35도, 해남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까지도 열대야와 무더위는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